자, 먼저 일정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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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할 때 같이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같이 해야 됩니다. 여기 앉으십시오. 예, 중간으로 와서. 그 앞줄에는 광주에서 오시고 대전에서 오신 분이네. 멀리서도 오셨네. 정말 서울에 계신 분들 분발하셔야 되네. 지하철 버스 타면 한번 하면 오는데. 왜냐면 지금 이제 도반들과 같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냥 혼자서는 공부를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운동도 그렇고 무슨 우리 어디 그룹 활동하는 것도 매일 혼자서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건 못합니다. 한 며칠은 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룹을 지어 있기 때문에 그 그룹의 힘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 그룹 가운데서 내가 꾸준히 하는 처음에는
처음에 들어가면 다 신입생 아닙니까? 그 다음에 위에 이제 선배들이 있으면, 그래서 전통이 참 중요한 거죠. 선배들이 있으면 선배들 보고 가지요. 가다가 자기도 선배 되지요, 나중에. 그럼 자기를 보고 또 뒤에 오는 사람 또 나를 보고 또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힘이 뭉쳐서 꾸준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도움도 받고 도움을 주는 그런 그 공부인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자, 오늘이 이제 3월 3일입니다. 그지요? 3월 3일입니다. 자, 전부, 스스로 다 일과를 아침에 예불하고 하셨습니까? 예, 예. 이걸 왜 자꾸 일과를 강조를 하냐면, 일과를 한다는 것은 실천을 의미해요. 스스로 행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론으로는 머리로 하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럴 거야, 그럴 거야, 그럴 거야. 이 법문 들으면 그럴 거야, 그럴 거야, 그럴 거야 하고 끝나는 겁니다. 아주 맛있는 밥상이 차려져 있으면 그 밥 참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하고 끝나는 거죠. 밥을 먹지 않으면 배가 부르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과를 굴린다는 것은 실천을 할 수 있는 스스로 힘을 기르는 겁니다. 그 뭐 일과를 하면 뭐 예불을 하면 복을 받고 이런 거 아닙니다. 복을 받지요. 왜? 마음 자세가 딱 바로 되어 있으니까 복을 받지요. 근데 제일 먼저 실천의 힘을 키웁니다. 행하는 힘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입제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습 공식. 자, 모습 공식 한번 해볼까요? 자, 모습 공식. 자, 제일 처음에 뭐죠? 모습은? 자체성이다. 네. 두 번째, 모습은 변화한다. 세 번째, 모습은 헛것이다. 네 번째,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다섯 번째, 모습을 잘 부리자. 모습 공식을 외우는 건 쉬워요. 이 글귀가 어려운 글귀가 별로 뭐 자체성 이런 거는 조금 어렵죠. 못 듣던 일. 그 외에는 우리가 평소에 전부 쓰는 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 뜻 하나를 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모습 공식을 이렇게 써 있어서 모습 공식을 외우는 것은 쉽지만 처음엔 안 외워집니다. 그죠? 근데 모습 공식의 이 뜻을 하나 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글이 쉽다고 해서 안다 이렇게 하면은 전부 다 만무당한 일입니다.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안다는데 걸려 넘어져 있거든요. 안다는데 딱 걸려 넘어져 있어서 그 안다는 것을 짚고 자기가 일어서야 되는데 내 엎어져 있는 겁니다. 걸려 넘어져서. 근데 자기가 넘어져 있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공부가 진전이 없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걸 모습 공식을 그 하나의 글귀로 만들어 놨죠. 자, 글귀 한번 해보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네, 머물 수 없다까지 합시다. 변한다 것이다. 우리가 자꾸만 그걸 뭐라고 하나? 자꾸 진보돼가지요. 처음에는 모습 변한다 것이만 냈다 하다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것이다 하다가 머물 수 없다까지 하기는 어떤
어떤 분은 아예 처음부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더 확 와닿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지금 어저녁에 비가 왔습니다. 그지요? 비가 왔어요. 비가 왔어. 자, 비 한 번 다 넣어서 해봅시다.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비,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건열아, 네. 어저녁에 비 왔잖아? 네. 지금 비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비가 오다가 안 오는 것이 뭐지요? 달라진 거. 달라진 거지요. 달라진 것을 뭐라고 하지요? 변하는 거. 변하는 거라고 합니다. 박수 한번 쳐요. 고마워요. 또 어제는 비가 왔는데 그제는 비가 안 왔어요. 그지요? 그럼 맑음입니다. 맑음이에요. 자, 맑음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맑음,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저께 맑았다가 어제 비 왔어요. 오늘 또 지금 맑죠? 오늘은 개였다고 해야 되나? 얘도 맑음이에요. 요 맑음이 건열아 계속해서 이게 계속 맑게 갈까요? 날씨가? 아니요. 아니죠. 어떻게 갈까요?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요? 비도 오고, 어. 눈도 오고, 어. 태풍도 올 수 있어요. 그렇지요. 미세먼지도 오늘은 미세먼지가 좀 덜 왔는데 미세먼지도 많았다가 작았다가 막 이러지요. 네. 또 황사가 왔다가 안 왔다가. 왜 그러냐? 바람이 편서풍이 불었다가 안 불어. 안 불었다가. 그리고 봄 되면 전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봄 되면 부는 바람, 겨울에 부는 바람, 또 여름에 부는 바람, 바람이 다 달라요. 이 기압골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그 어떤 그 기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바람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다 다르지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우리나라의 기후가 다 다르지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일어나는 그런 다 다른 바람을 뭐라고 하지요? 여기 있는 걸로. 변하는 거. 변하는 거지요. 나타났을 때는 변하는 거지요. 근데 봄에는 이런 바람 불고, 여름에는 이런 바람 불고, 또 가을에는 이런 바람 불고, 겨울에는 이런 바람이 분다 하는 거는 뭐예요? 다른 거. 그걸 인연과 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연과 조건이에요. 저기 중국에서 황사가 막 날라와요. 황사가 날라올 때 바람을 타고 날라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날라올 때 그 바람이 불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황사가 오지를 않지요. 네. 예, 그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황사가 오는 겁니다. 네. 그렇죠? 네. 예. 조금 있으면 그 꽃샘추위라고 해가지고 꽃봉오리들이 막 필라고 막 바람도 불고 봄바람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그거를 봄바람도 불고 꽃샘추위도 오고 이러면서 꽃망울을 터뜨려요. 그런 계절적인 그런 말하자면 욱제였다가 또 피었다가 욱제였다가 피었다가 하면서 이게 생물이 이렇게 꽃이 피게 되는데 그것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런데 이 변한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자, 변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변한다. 무엇을 변한다라고 하지요? 우리가 지금 변한다라는 걸 계속 얘기를 했는데 무엇을 변한다고 합니까? 건열이? 이따가 없어지고. 예. 이따가 없어지고 또 이따가 없어지고 또 없다가 그렇죠.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하는 것들을 전부 뭐라고 한다? 변한다라고 합니다. 네. 변한다라고 해요. 건우가 형아한테
자꾸만 형아를 막 형아한테 말하자면 좀 뭐 그걸 뭐라고 하냐 좋은 말로 형하고 막 형아를 화를 나게 했어요. 네. 그래서 건열이가 화가 막 났어요. 네. 그 화가 건열이가 나를 보고 자꾸 화를 나게 하는 인연과 조건이었죠. 네. 그래서 그 화가 나타났지요. 네. 그러다가 건열이가 아 형아 잘못했어 내가 다음에 안 그럴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분이 사라져요. 화가 사라져요. 그럼 화가 없다가 건열이가 나를 화나게 하니까 화가 났어요. 네. 근데 건열이가 아유 또 형아 잘못해서 하고 또 잘하네 그런 인연과 조건으로 화가 또 사라지지요. 네. 그러면 그 화가 그런 것을 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고 그런 거를 변한다라. 그러면 건열이가 생각을 하기에 화라는 것이 없다가 생겼고 생겼다가 없어지는구나. 네. 그래서 건열이가 그 화에 머물 수 있을까요? 아니요. 머물 수 없지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가 났을 때. 지금 뭐 건우가 나를 화를 나게 했어. 그럼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화가 났어 지금? 그럼 한 차례 때리겠지. 키워봤겠지. 그 자꾸만 화나게 하니까. 그러면서도 이 화에 대해서 건열이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화에 대해서요? 저요? 그렇지. 건열이가 지금 화가 일어났어. 건우가 나를 자꾸만 화를 내게 하니까. 네. 근데 한 대 두대를 맞았어. 네. 형아한테 건우가. 그러니까 또 동생이니까 또 마음이 안 좋지요? 네. 안 좋으니까는 또 건우가 아유 형아 나 잘못해서 이러면 화가 사라지지요? 네. 화가 났을 때 아, 이 화는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났다가 인연과 조건으로 사라지는 것이니까 내가 거기에 뭐 한다? 머물 수가 없구나. 네. 라고 건열이가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화가 날 때는 나지만 그 화에 나를 꽉 거기에 묶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꽉 묶으면 안 돼. 건열이가 지금 공부를 하는데 시험을 봤어. 근데 시험을 봤는데 공부를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죠. 네. 잘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늘 잘하는 게 아니죠. 네. 또 다른 애들이 치고 올라올 수 있지요. 네. 못한다고 늘 못한다는 것도 아니지요. 네. 못할 수도 있지요. 또 열심히 하면 또 잘할 수도 있지요. 네. 그래서 공부도 잘한다, 못한다에 나를 건열이를 얽매여 놓지 말고 네. 항상 인연과 조건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모습은 전부 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무슨 사고라 하냐면 열린 사고라고 해요. 열린 생각. 지금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 이 마음 공부는 선언에서 하고 있는 공부는 이 열린 사고를 하고 자존감을 최고로 높일 수 있는 공부예요. 이 공부가. 그래서 제일 먼저 김광진 선생님 알아야 될 것이 변하는 겁니다. 생각이나 감정이나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이나 귀로 듣는 소리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소리는 이렇게 하면은 이따가 없어졌잖아요. 네. 금방 알 수 있어요. 소리는.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감정이나 생각 같은 거는 거기에 확 묶여버리죠. 이제 소리도 화를 내는 소리. 저 사람이 말도 하는 그 화를 내는 소리는 내가 확 메어버리죠. 그 내용에. 그래서 내가 눈으로 보는 거나 귀로 듣는 소리나 맛이나 또 이렇게 만지는 감촉이나 또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다? 변한다. 변한다.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것만 확실히 알면 확실히 알아서 그대로 행동으로 옮길 수만 있다면 바로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 먼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알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변하는 것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건열아? 비가 왔다. 가짜. 비가 왔다가 개였어. 또 개였다가 또 비가 와. 그러면은 변하는 것은 가짜. 변하지 않는 것은? 없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것은 진짜. 진짜. 그런데 김광민 선생님, 네. 가짜는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는데 진짜는 볼 수가 없어요. 진짜는 못 봐요. 왜 못 보냐? 진짜는 가짜를 통해서만 나타나거든. 그래서 가짜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파악을 못하면 진짜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가짜에 쏟고 있으면서 진짜를 찾으러 다니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진짜를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는 어디에서 찾아야 된다고요? 가짜에서요. 변하지 않는 건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요? 변하는 것에서요. 변한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지 스스로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사람들이 깨닫는다고 하니까 뭘 굉장히 저기 우지 끝에 있는 걸 깨닫는 줄 알지만 지금 내가 쓰고 있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가짜구나. 가짜구나. 오늘 이제 비가 와서 좀 이제 그건데, 자, 비가 왔어요. 좀 개였어요. 며칠 전에는 바람이 되게 많이 불었어요. 그죠? 바람이 불어요. 이런 일련의 모든 상황들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하지만 그 일어났다 사라지고 하는 그 바탕인 허공, 우리 말로 하면 허공이죠. 지구도 떠 있고 태양도 떠 있는 것 허공이요. 그 허공은 비가 온다고 허공도 비가 오나요? 허공이 비가 와버리면 개이지 못하지요. 허공은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여기에 한다? 이 변하는데 물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요거는 여여해요. 그런데 우리는 허공을 볼 수가 없어요. 허공은 뭘로 보냐? 변하는 것에서 볼 수가 있어. 비가 오구나. 눈이 오구나.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눈으로 보는 모든 이런 물체가 없으면 우리가 그 바탕인 허공이 감지가 안 됩니다. 그거 이해되십니까? 눈으로 보는 이런 공간 지각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없으면 보는 놈이 그 놈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자, 조금 더 확장을 해보죠. 자, 지금 비가 와요. 구름이 또 끼었다가 또 맑아져요. 또 바람이 불었다가 안 불어요. 저번에 또 눈도 왔지요. 눈이 왔다가 또 눈이 그쳤어요. 요새 보면 산이 있다가 그 우면동 우리가 그 차를 타고 오거든요. 그걸 벽해상전이라고 하나? 상전벽해라고 하나? 상전벽해라고 하나? 거기가 전부 다 그린벨트 지역이었어요. 그래갖고 비닐하우스가 꽉 있었어요. 거기 전부 다 뭐 농사짓고 화초재배 했거든요. 지금은 뭘로 변했는지 아십니까? 아파트 촌이 돼 있습니다. 전부 도로가 딱 끼고 고가도로 생기고 막. 그러면 이제 제 같은 사람은 옛날에 그 비닐하우스 있던 데를 봤죠. 봤으니까 이것이 이렇게 변했구나 라고 알 수 있지만, 그걸 못 본 사람은 요새만 본 사람은 본래 그런 줄 알아요. 본래 그렇게 생긴 줄을 알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변했습니다. 그래서 산이 있는 것도 구멍 뻥 뚫어가지고 터널 만들고, 또 산을 싹 뭉개가지고 집을 싹 지어버려요. 그렇죠. 그런데 터널을 뚫던 산이 있는 것을 싹 뭉개고 집을 짓던 그곳의 바탕이 허공은 변하지가 않죠. 산이 들어오든 집이 들어오든 터널이 들어오든 아무런 허공은 이거는 들어오지 마라 저거는 들어오라 이런 말이 없어. 자, 좀 더 팽창을 해보면 우주에 가면 지구도 없다가 생기죠. 지구도 56억 년, 46억 년 전에는 없었죠. 그러다가 지금 생겨 있죠. 모습이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지구지요. 그러니까 생겼으니까 없어질 것이죠. 네. 없어질 것입니다. 그럼 가짜지요. 그래서 지구가 가짜예요. 조금 더 어렵게 가볼까요? 지구, 달, 태양이 전부 다 그냥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질 것이에요. 근데 건열이 몸이 어떤가? 이따가 사라져요? 네. 와우. 이따가 사라진다는 게 이해가 돼요? 사라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라진다는 건 응. 몸이 응. 물건이나 응. 그런 게 없어진다. 이걸. 그러면 몸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건열이 몸이 없어지면? 이게 너무 어려운 말인데. 하늘로 올라가서 법을 받겠죠. 하늘로 올라간다. 그렇죠. 그래서 지구다, 태양이다, 우주에 있는 모든 천체가 말하자면 드러나 있는 허공, 바탕. 그거는 항상 여여해. 변하지 않지요. 그런데 그런 거는 다 알겠는데 우리 몸뚱이에 탁 들어오면 몰라요. 김광빈 선생님. 내 몸뚱이에만 오면 이해 불가해요. 몸뚱이가 없다가 생겼죠? 없다가 생겼어요. 엄마 아빠 만나기 전에는 몸뚱이 생길 생각도 안 했어요. 그렇죠? 엄마 아빠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로 내가 태어났잖아요. 없다가 생겼죠. 지금 자꾸 변해가지고 지금 다 나이들 먹고 있지요. 그러면 자기 인연과 조건이죠. 그것도 자기 인연과 조건으로 사라지죠. 없어질 것이에요. 몸뚱이가 이라면 완전 3살 건열이한테 묻는 거하고 똑같은데 김광빈 선생님
몸뚱이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라는 게 마음에 와 닿습니까? 이것이 우리 공부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에요. 왜 이 점을 자꾸 제가 강조를 하고 백봉스님도 계속 이 점을 강조를 하세요. 그 이유가 있어요. 몸뚱이가 내다 하는 것 자체를 첫째는 모른다. 몸뚱이가 내다 하고 이미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첫째는. 심신보살님, 그런 거 생각 안 해도 잘 살 수 있지요. 생각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뭐 생각 안 한다고 못 살 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누구지?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똑같은 사람들 중에 내가 누구지? 라고 묻는데 도저히 모르겠어. 내가 누군가를. 그래서 공부하러 오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누구지? 나는 몸뚱이를 내라고 하지. 뭘 내라고 해? 몸뚱이가 내니까 생각도 내고 감정도 내고 그지요? 네, 생각도 내 것이고 감정도 내 것이고 보는 것도 내가 보고 듣는 것도 내가 듣고 말도 내가 해. 그런데 그 밑바닥에는 몸뚱이 내다 하는 것이 딱 뿌리를 받고 있으니까 여기서 위에서 아무리 가지를 흔들고 가지를 잘라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그러니까 좋은 생각 나면 좋은 생각이 내 거니까 꽉 붙들고 있지요. 절대로 안 놔요. 그런데 좋은 것만 붙들고 있으면 좋은데 불안하다, 괴롭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모른다, 나는 중생이다 하는 것도 절대로 내 거라고 안 놓네. 내 거라고 절대로 안 놓아요. 좋은 거 안 놓는 거는 그냥 이해를 해요. 근데 그런 부정적인 것이 더 에너지가 커요. 오래 가고. 근데 절대로 안 나요. 근데 그게 오래 가면 어떻게 되죠? 병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어마무시한 병에 걸려 있단 말이죠. 지금 앞으로 이제 또 AI 시대 되면 더 어떤 식으로 어떤 병이 또 새로이 출몰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지금 내 몸도 내라고 하는 내 몸도 가짜인데 그 몸에서 일어나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것이 가짜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내가 정말로 느낀다면 그 사람은 자기 인생에 천지개벽하는 거지요. 천지개벽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깨닫는다고 해요. 우리가 말하는 그 성품자리를 본다 이것이 아니라 왜 우리 3학년 1학년 때 납득이 안 되는데 3학년 가니까 어느 날 1학년 때 모르던 게 풀렸어. 그것을 깨닫는다고 하지요. 깨닫는. 요 변한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공부가 진전이 없어요. 제가 자꾸 이 얘기를 합니다. 자꾸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변한다라는 것을 실제로 한 번이라도 실감을 못하면 우선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생긴다는 말도 이해가 안 되고 모습이라는 말도 이해가 안 되고 인연과 조건이라는 말도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될 리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거를 이제 자꾸만 이제 하게 되지요. 눈으로 보는 것부터 하게 되면 어느 날 일이
이거를 이제 알아보려고 어떻게 합니까? 몸부림을 치지요, 우리가. 몸부림을 칩니다. 하면서 이리 뒤척, 뒤리 뒤척, 이리 뒤척. 진정심 처음부터 잘 되더나? 뒤집고 뒤집어서 좀 가는 듯 싶으면 또 뒤집혀. 또 좀 가는 듯 싶으면 또 뒤집혀. 자꾸 뒤집혀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고정관념을 자꾸만 내려놔요. 그렇게 해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변한다라는 게 뭐라고 했죠? 김광빈 선생님. 무엇을 변한다라고 했죠? 생겼다 없어졌다. 네. 네. 몸뚱이는요? 똑같아. 예. 생각은요? 생각도 네. 감정은요? 감정도 있다. 이런 물건은요? 다 생겼다 없어졌다. 참 쉽죠잉? 아 예. 그거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없다가 생기고 생겼다가 없어지는 것은 전부 변하는 것이다. 가짜다. 가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중생이라고 하냐? 가짜에 쏟고 있는 것을 중생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절대 그 중생 자리가 얼마나 좋은지 안 놔요. 꽉 자기가 붙들고 안 놔요. 중생이라는 게 본래 없거든요. 자, 스마트폰 꺼내 보십시오. 아, 내 걸 가지고 와야겠구나. 스마트폰은 무언입니다. 저기 메시지에 보십시오. 그 새말기 메시지 지금 김광민 쌤한테는 안 가지요. 새말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거를 꼭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21일 정긴 회양일. 21일 정긴 회양일부터 한번 읽어보죠. 2월, 응? 천당이다, 지옥이다. 자, 시작. 천당이다, 지옥이다, 요소다. 뭐 찾았습니까? 네. 다 찾아서 하시. 2월 21일. 2월 21일. 그 새말기에 보시면 있을 것 같은데 안 가면 저기 새말기 밴드 안 그러면 저기 금우랭하고 같이 보시든지. 자, 20일 그 회양일부터 자 시작. 천당이다, 지옥이다, 노소다, 생사다 하는 것은 모습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모습에는 빠르고 늦은 것이 있어요. 시공간이 들어오기 때문에. 모습에는 시간과 공간이 있습니다. 자, 잠깐만요. 아니요, 내용만요. 지금 백봉 선생님 법문은 말하자면 최상승 법문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면 천당에 가려고 하고 지옥에 가지 않으려고 하지요. 우리가. 야, 김광진 쌤, 천당 가고 지옥 가는 건 누가 갑니까? 누가 갑니까? 내가 간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내가요? 마음?
마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몸뚱이 나에서 어떤 고정불변하고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내가 있다라는 그걸 아상이라고 하는데, 아상, 인상, 중생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있다고 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변한다를 가지고 자꾸 공부를 하면 그것이 뿌리 받고 있는 그 지점까지 얘가 턴을 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개별적이고 독립적이고 고정불변한 내가 있다라고 하는 자, 하는 그 생각을 하는 자, 거기에 누가 없다? 내가 없어요. 그것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하나의 생각입니다.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이지.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그거 보는데 내가 없고 듣는데 내가 없고 화를 내는데 내가 없고 이런 아상이 있다라고 하는데 내가 없어. 그럼 뭐 천당 지옥 갈 내도 없는 거야. 천당 지옥이 어디에 있다? 어디에 있어요? 그렇지. 내 속에 있는 거지. 천당 지옥은 하나의 모습이거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천당,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지옥,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해도 그 자체로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죠. 행하기는 쉽지는 않으나 모든 모습은 내가 낳은 하나의 작용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몸뚱이 내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 점이 우리하고 다른 점입니다. 자, 그렇게 천당이다, 지옥이다, 노소다, 생사다 하는 것은 무엇이 있어서? 몸뚱이가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 다 이 말입니다. 몸뚱이가 있으니까 늙고 죽음이 있고 나고 죽음이 있어서 그 다음에 잘 살았니 못 살았니 이런 것도 다 있고 빠르고 늦는 것도 시간이 들러붙기 때문에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알고 보면 21일 정진 시작일부터 시작. 알고 보면 우리가 거짓 모습을 놔두어서 모습을 굴리는 건 별 문제로 하고 본래의 소식 자리는 노소가 딱 끊어진 자리입니다. 노소가 끊어졌으니 생사가 딱 끊어진 자리예요. 생사가 끊어졌으니 천당과 지옥이 뭉개진 소식이거든.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천당과 지옥이 없습니까? 왜 왜 없어요? 없어요? 모습으로서는 내 자신이 지키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천당과 지옥이 모습으로서 내 자신이 지키기 때문에 있다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 오늘 건. 솔직한 말로 우리 법신 자리, 해말숙한 자리가 그대로 의젓하게 있으나 법신 자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 자리가 어떻게 모습을 지을 수 있습니까? 예, 4일째 또 해보십시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헛것을 다투는데 살림살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짜 색신을 다투어, 가짜 극락세계를 다투어, 가짜 지옥을 다투어. 그러나 한번 들어가면 가짜인지 알아지나요? 어찌 모를 수 있습니까? 중생들은 극락세계에 가도 진짜로 알고 지옥에 떨어져도 진짜로 알고 내 몸뚱이로 진짜로 알아. 예. 그래서 요거를 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를 하면 가짜인 줄 어떻게 모릅니까? 그러니까 들어가면 모른다는 거예요. 왜? 다 진짜로 알기 때문에. 진짜로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요점이 뭐예요? 변하는 것은 가짜라는 걸 모르면
공부가 하나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모령 이해하나요? 그것만 확실하게 이해를 해도 공부가 껑충 뛰어버려. 공부가 껑충 뛰어버린다고. 사람들이 공부가 안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몸뚱이 내다, 내가 보고 있는 세상, 내가 육근으로 전부 다 감지하고 있는 육진 경계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렇게 한 번도 질문도 하지 않고 의심도 안 해보고 그냥 다 진짜인 줄 알아. 다 진짜인 줄 알아.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지금 나라고 하는 몸뚱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거 한 번도 물어보지도 않고 한 번도 알아보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건 진짜로 딱 치부를 해놓고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해보려고 하니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고. 공부가 진전이 안 된다. 그런데 자꾸 욕심만 내지. 뭐 깨달음. 깨달음이 뭐 막 손가락에 불 붙여서 하늘 가는 줄 알아. 그러니까 지금 나라고 하는 이 몸뚱이, 육근을 통해서 일으키는 육진경계, 이런 것들이 정말 진짜인가? 변하지 않는가? 변하는 것인가? 이것을 자세히 관찰하는 데서 공부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관찰을 하지 않고 자꾸만 그거는 냅두고 자꾸 진리를 찾아서 막 이러면 진리가 어디 있는데 진리를 찾으러 다니는 그놈이 진리인데, 그러니까 죽었다 깨도 진리를 못 찾는 거예요. 한 번에 이렇게 자기 안쪽으로 안 돌아보거든.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또 김광빈 선생님이 또 거모령하고 멀리서 오셔서 우선 기본적인 그런 어떤 핵심 요소를, 그래야 차비라도 좀 뽑지요. 진도를 나가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김광빈 선생님이 지금 공부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또 한의사로서 그것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놀이를 잘 하고 있다? 가짜 놀이를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가짜라고 해서 그것이 좋다 나쁘다 내버려야 될 것 그것이 아닙니다. 왜? 가짜와 진짜는 한 몸이거든. 불이거든. 불이에요. 가짜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거는 내버려야 될 걸로 생각을 하지, 순간적으로. 가짜는 안 좋은 거라고 맨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진짜를 찾으려면은 어디에서 찾아야 된다? 가짜에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진짜를 찾으려면 가짜에서 찾아야 된다. 그 가짜에서 어떻게 진짜를 찾을까요? 가짜에서 어떻게 진짜를 찾을까요? 가짜는 표현합니다. 네, 그렇죠. 가짜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은 가짜입니다. 그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는 그 모습의 속성을 통찰이 됐을 때 그 진짜가 스스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공부하지 않는 한 늘 내가 있어서 주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주관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늘 객관이 있게 됩니다. 주관과 객관은 둘이 아닙니다. 둘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어려운 말이 되고, 그래서 주관이 진짜 주관인지를 확실히 관찰을 해서 통찰이 돼야 되는 겁니다. 주관이 정말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어떤 것을 주관이라고 하는지, 그래야 공부가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뭐 찾으러 쫓아다니지 말으라고. 쫓아다니면 누가 쫓아다녀요? 몸뚱이 내가 쫓아다녀요. 몸뚱이 내가 쫓아다니는 한 모든 것이 객관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문에 보면 경전이나 백봉쌤 법문에 보면 나를 두니 일체만법이 벌어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있으면 일단 주관이 있죠. 주관이 생기면 그 외 것은 다 객관이 됩니다. 그래서 아상을 두면 일체만법이 벌어진다. 그렇게 경전에도 나오고 부처님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저상을 버려라. 그렇게 하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상이 있으면 객체가 생기거든. 너가 생기거든. 일체만법이 벌어져. 아가 사라지면 일체만법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경전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뜻을 제대로 요체를 알아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요거. 말구는 간단한데 실제로 알기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꾸준히 공부하시면 많은 깨달음이 있으실 겁니다. 자, 고맙습니다.